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 후폭풍이 여전히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소비자 물가가 발표된 이후 급등했다가 다음날 바로 급락했던 시장은 이번 주에 첫 거래일을 또다시 급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무려 3%가 넘게 상승했는데요. 오늘 헤드라인에서는 영국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기본소득 세율을 20%에서 19%로 낮추는 계획을 처리하고 그 이외에도 계획된 거의 대부분의 감세 조치가 철회될 것이라 발표하면서 이 소식에 파운드화가 안정되었고 채권 시장이 살아나며 덕분에 미국의 채권 수익률도 급락한 것이 상승의 원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수익률은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해서 다시 4%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렇게 주된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실적 기대감입니다. 이번 주부터 테슬라와 넷플릭스를 비롯한 기대주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 시즌은 역대급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없는 시즌이었는데 실적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하는 건 실적이 안 좋을 걸 이미 알고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으니 이제부터 정말 실적 안 좋은 게 확인되면 오를 거란 소린가요? 오늘 3%나 급등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정말 영향을 시게 미쳤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조금 오산일 수 있죠. 늘 말씀드리듯 시장은 조울증 환자입니다. 이유 없이 기분 나쁘고 이유 없이 기분 좋습니다. 대부분의 뉴스는 결과를 놓고 끼워 맞추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주식시장에 떠도는 대부분의 뉴스들이 노이즈에 불과하며 들을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시장의 기대보다 선방한 것은 맞습니다. 우선 미국의 초대형 은행 중 한 곳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측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후 주가가 6%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실제로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BAC의 주당 순이익은 81센트로 전년 동기에 85%보다 오히려 8% 하락했습니다. 다만 시장 기대였던 77센트보다는 높았던 거죠. 그런데 주가는 왜 상승했냐? 그만큼 나쁜 실적에 대한 선반영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번 시즌보다 실적이 8% 좋았던 작년 10월의 주가는 지금보다 40%가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에게도 대체로 동일하게 적용될 이론들입니다. 내일은 미국의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가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주의 레이스를 끊을 넷플릭스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수요일에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존슨앤존슨, P&G, 유나이티드 항공, AT&T, 버라이즌, IBM 등 각 섹터의 굵직굵직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주요 주식들의 실적은 실제로 전체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현재 전반적인 기업들의 운영 상태가 어떨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적 시즌은 항상 투자자들이 가장 레이더를 크게 열어놓는 기간이기도 하죠.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가장 호재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국의 감세 철회 소식도 아니고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보다는 10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전월보다 하락했다는 게 더 좋은 호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서베이에 미국 제조업 기업의 임원들이 직접 여러 가지 수치에 대해 레포트를 해서 작성되는 지표인데 이게 지난해 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은 지난달보다 더 하락했고 예상치보다도 낮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점진적인 미국 경제의 둔화입니다. 지난주에도 제조업 지수가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금리 인상을 끝내줄 경기 침체의 증거들이 계속해서 속속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달러는 지난 9월의 정점을 좀처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은 내년 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앞서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슬슬 달러 인상이 종료되는 시기를 누구나가 다 미리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항상 눈앞에 있는 작은 언덕만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정작 저 멀리 있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길들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당장의 이슈가 더 돈이 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깊게 생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는데 왜 그런 걸까?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물음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환율이 다시 1,400원대 중반까지 올랐으며 곧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환율은 올랐을까요?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한국은 빅 스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1,500원을 넘을까요? 미국이 내년 초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끝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경제 지표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급등한 환율을 생각해서라도 이후 금리를 더 올려야겠죠?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현상입니다. 미국은 강력한 고용시장을 믿고 혼자 선제적으로 연속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동안 달러 가치는 미친 듯이 상승했죠. 그리고 나서는 먼저 목적지에 도달했으니 이제 쉬어야겠죠. 하지만 아직 목적지가 먼 다른 나라들은 경기 급락에 대한 공포로 미국처럼 금리를 급등시키지는 못하고 천천히 따라잡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달러 인덱스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지껏 늘 그래왔듯 달러는 강력했던 여름을 지나 가을도 없이 바로 겨울로 들어갈 것입니다. 마치 현재 한국의 날씨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앞날을 보지 않고 당장의 시안만 봅니다. 지금 당장 더워 죽겠다고 겨울옷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겨울이 오는데 말이죠. 옆에서 보면 참 한심해 보이겠죠? 근데 이게 바로 시장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계절에 오고 가는 건 역시도 조금만 시야를 더 넓혀보면 지극히 사소한 단기적 이슈에 불과합니다. 경기 사이클이 돌고 도는 것조차 단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몇 번의 여름을 보내고 겨울을 지내시나요? 한 번 한 번의 계절이 그렇게나 의미가 있나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머무르는 인식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결코 당장 심은 씨앗을 수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박이겠죠? 투자는 미래의 더 큰 가치를 위해 지금 당장의 가치 있는 것들을 희생하는 행위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씨앗이 자랄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기 사이클이 두 바퀴 돌 정도의 시간을 내가 심은 씨앗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나의 인식의 수준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낮은 차원에 두지 마시고 인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은 곳으로 이끌어 늘 높은 곳에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소중한 감정 역시 더 이상 낮은 곳에 머물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수라장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